그래서 레딘의 상황적 지도성.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상황적 지도성을 끝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 하나가 나와요? 새로운 지도성. 그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지도성이 하나가 생긴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지도성이 하나 생긴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성 이쪽은 이따가 지우고 얘도 지워야 되네. 자, 새로운 지도성. 자, 첫 번째 뭐냐? 리더십 대응 상황 모형. 리더십 대응 상황 모형.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은 거기 보시면 기본 틀 1번에 뭐라고 되냐면 기존의 상황적 리더십을 기존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상황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기본 틀은 지도자의 행동, 상황, 효과성의 개념이며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대용 상황이고 하나는 억제 상황이다. 그래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은 여기 요거 상황을 둘로 나눴어요. 억제 상황과 대용 상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대용만 쓰면 안 되고 대용, 안, 억제 상황 모양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만 썼어요. 대용 상황 모양 이렇게 하나만 썼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은 상황 모형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나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억제 상황은 뭐냐면 억제 리더십을 무력화시켜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애들한테는 막걸리 사주면 좋아해. 근데 어떤 애들한테는 우리 저 선생님 계속 공부는 안 시키고 막걸리만 사줘. 그럴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야? 어느 곳에 가서는 막걸리만 먹으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막 이런 거 다 해주고 막 행복한데 그럼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고 거기서 또 교장 선생님한테 막걸리 사주고 저 선생님 저 교장 왜 맨날 막걸리만 먹지 안 알려줘. 애들은 언제 가르치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 무력화되는 거. 왜?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무력화되는 걸 억제 상황. 대용 상황은 뭐냐? 조금 더 진 일부에서 아예 다른 리더십을 원하는 거. 그래서 대신하는 거, 대신. 그래서 대용 상황. 그럼 이거는 상황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거에 리더십 대형 상황 모형의 의의가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 대형 상황 모형은 자, 어떤 리더십 발휘하자는 건가? 아까 상황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피들러엠 이런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레디네냐면은 이 네 개의 리더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상황에 맞을 때 다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변한다. 그게 안 맞으면 요즘 말로 개털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해됐죠? 아까 허쉬 블렌차드는 구성원들이 능력과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과업을 얘기할 거냐 관계를 얘기할 거냐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도 강조하느냐 말하느냐 둘 다 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럼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바꾸자? 무력화된다 이거야?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리더십 대형 상황 모형은 의의가 뭐냐면 리더십 발휘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자는 거. 이해하자. 어떤 경우는 리더십이 발휘되는데 어떤 경우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지라는 거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맨 처음에 리더십 갖고 논술을 하는데 리더십 갖고 시험 문제가 났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오ral 때 공부하다 보면 리더십 논술 나왔어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랬는데 리더십 두 개를 쓰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학원 요 옆에 있는 학원에서 누군가 뭐라고 했냐? 두 개니까 요 두 개래 이거. 요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대. 미친. 아니야. 리더십을 발휘하자가 아니고 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지? 이거 이해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예, 왜 객관식에도 나중에 보면 알아. 이거 시험 났었어 한번. 그 답이 리더십 대응 상황 모형이야. 거기에도 제시문이 이해하자 이거 제시문이 이거 하자가 아니고 이해하자. 어? 그래서 객관식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을 분석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 쓸모없는 게 있어. 논술에는 정말로 쓸모없는 객관식이 있어. 객관식을 위한 객관식. 그건 진짜 쓸모없어. 그 분석하려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한테 막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막 객관식 막 와갖고 저한테 물어봐. 교수님 이거 답이 뭐예요? 나 몰라. 나 그러고 바로. 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해. 오지랖도 넓어. 지 전공이나 하지. 교육학은 내가 시키는 것만. 내가 그래도 박사 아니니 다 응? 고려해서 내가 평가 전공한 사람 아니 다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는 17, 18점만 맞자고 교육학 20점 맞으려고 하지 마. 어? 나한테 교수님 저 교육학 20점 맞았어요. 나 별로 안 반가워. 분명히 개 떨어져. 하, 확률로 보면 떨어져 개. 저 만점 맞아서 합격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떨어졌단 말이 더 많어. 교육학 20점 맞으면 17점, 18점 맞으면 운 좋아 19점까지 맞으면 붙을 확률이 있는데 왜 전공에서 하나 틀려도 조금 18개 이렇게 되니까 교육학 20점 맞으면 떨어진다. 20점 맞을 생각하지 마. 절대로 안 해도 돼. 그 시간에 전공해. 그만큼 내 18점 맞을지도 해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다른 게 아니야. 교재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로 3번의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 이론은 지도자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른 상황에서는 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 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출 콕콕 있잖아 책에 뭐라 했어? 교사 지도성 행동 측면에서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죠. 이 두 가지 지도성에서 두 가지 하라고 했더니 이게 두 가지라고 이거 두 가지가 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적극적으로 동기유발을 시키고 자는 게 아니야 얘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편협적 리더십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이거 얘 찌우고 두 번째를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변혁적 리더십. 이 시험 문제 변혁적 리더십 한번 났었죠. 어떻게 났었어요? 그냥 제목으로 났어요. 이거 리더십 이름이 뭐냐? 변혁적 리더십. 이제는 그게 아니고 변혁적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날 겁니다.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구성원을 변화시키자. 요 변화, 요게 뭐요? 변혁이라고 부른 트랜스포머 만드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야. 변화, 변혁시키자. 그래서 이제 변화보다 변혁이 더 강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아예 싹 바꿔버리는. 개혁 이런 개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자, 개념 한번 보시죠. 이 개념은 바세에서 말한 것으로 넓은 의미 교환적 지도성 넘어가고 이번에 교환 넘어가고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이런 걸 해서 그들이 기대 이상의 직무를 하도록. 누구를? 구성원들을. 이번에 그래서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상대성을 더 높은 수준의 동기발과 도덕성을 갖도록 고양시키는. 올해 책에는 고양이고 작년 책에는 일산으로 되어 있나? 고양이 아니고 유도하느라는 말을 쓰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키는 말로 줬는데 출판사에서 유도하느라는 말로 바꿔갖고 조금 순화해서 책을 써서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단어를 똑같은 걸 쓴다고 개념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고양시키는 지도성이다. 아예 바꿔버리는 거다.
고양이란 말. 유도의 개념이 아니야. 싹 바꿔버리는 개념. 누가? 지도자가. 누구를? 구성원을 바꿔버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변혁적 리더십. 그러고서 리더는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구성 요소.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이제 3월 달에 암기하자. 지금부터 암기하면 머리 뽀개지니까. 자, 그럼 이제 아까 좀 그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날 거고 요 개념 갖고는 시험 문제 요거 변적 리더십 이게 이제 요거 쓰는 게 이제 문제 답이었었어요. 명칭을 써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있죠. 저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칠판. 자, 넘버링 어떻게 되지? 1번에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뭐 써야 돼요? 카리스마라고 안 써요. 이렇게 쓰면 이상한 애예요. 모르는 애예요. 잘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의 아류로서 첫 번째 카리스마적. 무슨 말이냐? 카리스마 리더십을 떼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는 하나의 소개념이에요. 우리가 타당도, 내용 타당도 있고 구인 타당도 이렇게 있듯이 중과 관련 타당도를 둘로 나눴죠. 공인과 예언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나누면 내연, 그 다음에 내용, 예언, 공인, 그 다음에 준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예언과 공인을 묶어서 준거 이렇게. 그래서 넘버링 제가 얘기했을 때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썼었어요. 그리고 준과 관련 타당도 2번, 3번 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개념 여기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뭐냐? 내가 칼 갖고 다니면 카리스마가 있는 건가?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건데 쓸데없는 말 같지만 아니죠. 카리스마는 내가 칼 갖고 다닌다고 카리스마가 아니야. 카리스마 주어가 누구요? 카리스마는 누가? 추종자가 느끼는 거지. 어? 추종자가. 그래서 추종자의 지각. 뭐를 지각했어? 카리스마를 지각하는 거야. 이야, 우리 교장 선생님 짱 카리스마. 그냥 교장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었어. 칼 안 갖고 다녀. 근데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야, 아니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이게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카리스마를 지금부터 발산할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카리스마는 추종자의 지각에 의해 변화돼. 누가 변화돼? 구성원이. 어? 여기 보세요. 여기다 변화의 방점을 찍으면 여기다 동그라면 또 이상해지는 거니까 지금 변화의 방점을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변혁적 리더십이야. 근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추종자. 다른 리더십은 전부 다 주어가 리더예요. 근데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주어가 리더가 아니에요. 추종자가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리더해야 돼. 근데 카리스마 리더십은 주어가 리더가 아니라 카리스마를 느끼는 거니까 추종자들이, 구성원이, 부하들이. 자, 교재 한번 볼게요. 변혁적 리더십 잘 보세요. 개념. 탁월한 비전, 가능성 있는 해결책. 이거 누가 하는 거 지금? 지도자가 하는 거지. 압도적인 인간적 매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구성원의 헌신적 복수. 구성원의 헌신적 복종과 충성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걔네들이 늦게 넣어서 하는 거잖아. 이런 걸로 소유한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충성하도록, 그거야? 아니야. 이해되셨죠?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둘째 줄. 이에 따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성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누구? 구성원 사이. 느낌을 구성원 사이. 지금 말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제 책에는 3번으로 해놨지만 이렇게 아류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했죠? 오른쪽에 분산적 리더십은 이건 다른 거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고 먼저 뒤에 넘어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번트 리더십도 요것도 좀 다른 개념이니까 넘어가고요. 6번 문화적 리더십 갑니다. 두 번째 문화적 리더십.
그러니까 문화적 리더십도 뭐 중에 하나예요? 변혁적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 구성원, 야, 내 쓰자. 변혁. 여기도 변화라고 쓰지 마. 그냥 변혁 이렇게 써. 그냥 변혁 리더십이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러면 문화적 리더십이란 뭐다? 리더가 무엇을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통해서 구성원을 바꿔주는 것. 구성원을 바꿔주는 거 변혁이에요. 근데 변혁결이 구성원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몸무게가 어떻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5개가 있는데 그런데 문화적 리더십은 그런 5개가 있다. 이게 아니고 리더가 완벽하게 뭐 조직의 문화를 바꿔줘서 구성원들이 하도록 한다. 자, 문화적 리더십 봅니다. 1번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주반에 제시한 문화적 리더십은 조직의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시겠죠? 2번에 문화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개인이 아니에요. 조직의 문화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바꿔서 그래서 구성원들이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바꿔준다. 됐나요? 문화적 리더십.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3번째, 7번째 초우량적 리더십. 여기도 3번 초우량적 리더십. 초우량 영어로 슈퍼 리더십. 그럼 초량적 리더십은 뭐냐면 구성원을 이거 똑같아요. 또 변혁이야. 바꾸는 리더십이야. 초량적 리더십은 구성원을 셀프 리더로 바꾸는 리더십. 구성원이 셀프 리더가 되었으니까 자, 그 리더십은 뭐예요? 셀프 리더들의 리더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 리더. 말뜻. 그렇게 붙인 거야. 이해됐어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슈퍼 리더는 빨간 빤스를 입고 다녀야 돼. 슈퍼맨이니까. 아니면 말고. 그래서 슈퍼 리더십 시험에 나오면 무슨 개념이 있어야 돼? 셀프 리더, 자기 리더십 이런 느낌의 개념이 없으면 슈퍼 리더십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재 봅니다. 슈퍼 리더십. 자, 개념. 초량적 리더십은 민주화 심적에 정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발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어요. 각자 지도자로. 각자 지도자 알겠지? 2번의 특징 1번. 지도자만의 독특한 특성의 능력보다는 뭐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리더 지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알겠어요? 스스로. 그래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셀프 리더십을 개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맨 끝에 지도자의 지도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슈퍼가 된다. 말다 알겠지?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4번째. 도덕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도 변혁적 리더십 중에 똑같이 하나예요. 아류예요. 도덕적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의 도덕성의 근거. 다른 거 없어 그냥. 얘는 오로지 도덕성. 다른 말 하면 안 돼. 무조건 도덕성 이래야 돼. 이래야 도덕적 리더십이야. 도덕적 리더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문화, 초량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사실은 변혁적 리더십의 그 개인의 특성 5가지 중에 다 녹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덕적 리더십 개념의 2번에 도덕적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언행에 있어 도덕적으로 모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도덕성 다른 말 쓰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칠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들의 아류가 이런 무슨 말이냐? 지금 나중에 수업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칠판 보세요. 객관식 박스에 변혁적 리더십을 썼어. 그 답지에 1번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으면 얘네들은 절대 쓰지 않아요. 거꾸로 박스에 뭔가 썼는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답지에 1번에 써 있으면 편협적 리더십은 눈 씻고 찾아도 답지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답지에 보이면 변혁적 리더십은 어디에도 없고, 답지 중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으면 이 네 가지는 어디에도 답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존재하면 큰일 나니까. 왜? 오버랩 되어버리니까. 알겠지? 식빵이 답인데 빵집. 문제잖아, 이거. 답 두 개요. 식빵 사는 곳이 빵집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커리 빵집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잘못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각자 찢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가 생겨요. 3년 전에 변혁적 리더십이 제가 답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덕성의 글이 이렇게 제시문에 이렇게 조금 요만큼 써 있어요. 그것만 도덕성 이렇게 가면 도덕적 리더십인데, 도덕성 이렇게 써 있고 다른 것도 아까 그 지도의 특성 5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도덕성 이렇게 써 있고 다른 게 이렇게 살짝 언급이 2개가 언급돼 있어요. 그건 뭐 도덕성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도덕성을 답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도덕성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해갖고 난리 난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를 찢어서 얘기하면 그게 도덕적 리더십 같아. 근데 이렇게 조직을 해서 수업을 하면, 아하, 도덕적 리더십을 얘기하려면 도덕성만 계속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카리스마를 얘기하면 구성 이러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구나. 알겠지? 그 개념들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째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몇 번째 할 거야? 3번째 할 거야. 이제서.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아직 안 한 거. 뭐가 있어요? 분산적 리더십 있네. 425쪽. 그쵸? 분산적 리더십 얘기하면 되겠죠? 분산적 리더십. 그래서 객관식을 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 말이야. 분산적 리더십은 개념이 뭐겠어? 분산이니까 어떻게 하자? 리더십을 분산하자. 리더십 분산.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공유하자. 그 말이에요. 분산하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가 한 명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재 보세요. 분산적 리더십은 1번에 분산적 리더 한 개인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다. 한 개인 게 아니다. 그 뒤에 거 중요하지 않아. 한 개인이 아니다. 리더십은. 2번에 분산적 리더십은 리더십에 대한 중앙 집중적 사고를 부정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두 배. 환경, 상황에 따라서 분산된다. 응? 그래서 분산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그 밑에 구성 요소, 환경에 따라서 리더가 다 될 수 있어서 구성원을 전문가로 봐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 그래서 이 3가지 차원에서 분산적 리더십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3가지 왜 이 3가지를 얘기하느냐? 그 옆에 제가 각주에다 써드렸어요. 옆에 날개 보세요. 날개 안 써드렸구나. 에이, 이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 구성원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그게 환경이에요. 상황에 따라 상황. 그게 환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우리 제대로 쓰면 여기 환경이니까 이거 상황이라고 정확히 씁시다. 상황. 그게 환경인데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더 써요. 그래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상황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그러면 지금 저 3가지가 다 설명이 되는 거 그 밑에. 상황이 뭐냐?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누가 구성원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구성원은. 그래서 구성원의 뭐?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그래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암기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 교장 너 혼자 리더라고 얘기하지 말자. 학교로 얘기하면 선생님 너 혼자 리더라고 얘기하겠지 말자. 어느 때는 반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알겠죠? 어느 때는 체육부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체육도 해야 한다. 그럼 선생님보다는 체육부장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이해되셨죠? 아니면 뭐 교내 학교 어떤 환경비화를 한다. 예를 들면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라도 하나 붙인다. 그럼 교사보다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더, 그렇지? 우리 친구들 중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더 구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 인정해 주자. 오케이. 이건 뭐라고 그런다? 분산적 리더십. 다섯 번째,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네 번째, 서번트 리더십도 중요해요. 꼭 좀 알고 계세요. 분산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서번트 리더십도 중요한 건데, 서번트 리더십은 뭐 하자는 거냐면 서번트, 뭐예요? 서번트 뭐 하는 거죠? 서포트 해주는 사람. 그래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죠. 리더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인데 서번트 리더십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의 개념이. 서포트 해주는 사람.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럼 자, 여기다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쓸 거예요. 여기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은 뭐예요? 리더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더 구성원의 개념이었을 게 주종의 관계, 어떻게 보면 상하의 관계인데 얘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 줘. 니네들의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잘 보세요. 분산적 리더십 니네가 할 수 있는데 환경 조성하는 게 아니고 니네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너 인정해 줄게. 요것 뜻이라면 서번트 리더십 니네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멍석 깔아줄게. 요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분산적 리더십 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면 여기는 거기서 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래서 뭐냐, 수평, 상하가 아닌 수평적 인간.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이 수평적. 그래서 시험 문제 서번트 리더십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 두 가지 특징을 써야 돼. 환경을 조성해 준다.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교사가 환경 구성주의, 환경 조성해주고. 알겠죠? 그래서 교사가 서포트가 돼주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시험에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구성주의와 관련돼서. 아시겠죠? 그럼 문화적, 스코어 뭐 써지는 다 써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문화, 도덕적 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한 방에 단칼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동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가겠습니다.